두 번째는 점유자 분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경매물건의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소유자. 또 임차인이요? 아니에요. 소유자는 맞아요. 또 누가 있어요? 그냥 임차인이라고 얘기하면 틀린 대답이에요. 그쵸, 맞아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은 완전 별개의 점유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별개의 완전 특징이 다른 점유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경매사건의 점유자는 세 가지예요. 소유자,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요 세 가지고요. 일단 소유자 같은 경우, 점유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낙찰받고 상호 명도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이사비 주는 선에서 내보내면 되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강제집행 비용이나 이사 비용 외에는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돈은 없어요. 그 낙찰 대금 이외에 우리가 인수할 보증금 자체는 없다. 소유자는 임차인이 아니니까 보증금이 없겠죠. 점유자가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점유자가 후순위 임차인인데 이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배당 요구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는 임차인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자기가 임차인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 유무와 상관없이 뭐 배당 요구해서 배당에 참석하든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에 못 들어가든 어쨌든 이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집을 비워줘야 되는 사람이고요. 자기 보증금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 대금 이외에 인수할 보증금은 없다. 근데 배당금 여부에 따라서 명도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계산을 해보는 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점유자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진행이 될 때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사건에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계약 기간 남아 있어도 이 집 재수 없다. 나 그냥 돈만 받으면 나갈 거야. 지금의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나 계약 해지하고 돈만 주면 나갈 거야 라고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임차인이 전액 배당 받았다. 배당 절차상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배당 받고 이사하는 거고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만 배당 받았다. 그러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낙찰 대금과는 별도로 내가 지불을 해줘야만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한 푼도 배당 못 받았다. 뭐 배당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액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어쨌든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다는 얘기는 어쨌든 보증금만 뭐 배당 절차상에서 다 받아가든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든 어쨌든 내보낼 수는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했으면. 근데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나 아직 계약 기간 남아있어. 내가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난 계약 종료 기간까지 계속 살 거야. 그리고 계약 종료가 되면 그때 나 새로운 낙찰자한테 보증금 받고 나갈 거야 라고 자기가 의사표현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기존 계약 계속 유지할 거야 라는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당연히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배당에 참석을 안 하겠죠. 낙찰 받으면 임차인 계약 남은 기간까지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 종료가 되는 시점에 그 보증금을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낙찰대금과 별도로. 선순위 임차인은 그 확정일자 여부랑 상관없이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을 저희가 왕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요. 왕이에요, 왕. 경매 진행됐을 때. 내가 그냥 이 집에 살고 싶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배당 요구 안 하고. 그럼 계약 기간 살다가 종료 시점에 소유자한테 돈 받고 나가면 되고. 근데 내가 이 집이 경매 진행되니까 재수 없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해요.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 다 받으면 이사 나가면 되는 거고 배당액이 부족해? 그러면 낙찰자한테 돈 받을 때까지 집 안 비워줘도 돼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어도 그쵸. 확정일자는 이제 뭐냐면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했어. 일단 바로 명도할 수는 있어요. 바로 내보낼 수는 있지만 낙찰 대금 이외에도 물어줘야 될 보증금이 있을 수 있어요. 배당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선순위 임차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일단 명도 바로 못 해요. 계약 기간까지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낙찰 대금 이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내가 입찰가를 얼마 써야 되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점유자와 관련된 모든 경매 사건 사고는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 터져요.
그리고 이 선순위 임차인은 대부분 책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강의라든지 책에서 선순위 임차인은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겠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으로 불리는 거고, 확정일자를 만약에 뭐 말소기준 권리를 먼저 받았어.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배당 순위도 빠르잖아요. 우리 배당 요구도 했어.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상황인 거면 어차피 낙찰되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 받아야 할 거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원이야? 그럼 3억 원 이상으로 쓰게 되면 임차인이 먼저 배당 받아가니까 괜찮아. 추가적으로 인수할 거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변수가 8가지예요.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얘가 배당 순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아예 한 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은 여러분 특수 물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블로그 경매 코칭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순위 임차인과 관련된 전화를 많이 받아요. 어떤 분 전화를 와요. 자기가 이번에 어떤 물건 낙찰을 받았대요. 자기가 뭐 경매 학원을 다녀가지고 경매를 배웠는데 선순위 임차인이면 확정일자 빠르고 배당 요구했으면 괜찮다라고 배워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나니까 얘가 배당이 한 푼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인터넷 검색하다가 블로그 보고 전화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8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은 여러분 반드시 저한테 결제를 받고 들어가세요. 경매 초보자는 소유자가 점유한 물건이나 후순위 임차인이 점유한 물건만 입찰하세요. 선순위 임차인은 입찰 금지 기본적으로. 근데 입찰하고 싶어요? 저한테 반드시 결제 받으세요. 왜냐면 그 8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려면 또 하루 날 잡아야 돼요. 한 5시간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런 위험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하루 날 잡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5시간, 4시간 수업 끝나면 어떤 생각 하는지 알아요? 선순위 임차인은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알려드리면. 근데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들어가셔도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 있는 물건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입찰 전에 저한테 결제를 받으세요. 그래야 안전해요.